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전우책입니다. 우리 정치판은 늘 아주 엉뚱한 뉴스가 잠복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만둔 게 화제가 됐죠. 거의 모든 방송, 모든 매체에 이 뉴스가 됐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이 자리는요, 한때 이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얼굴마담, 기조실장은 권력 실세, 그렇게 자리매김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 큰 관심을 받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조상준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만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임명 4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이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 국정원에 조상준이 그만둔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이 말입니다. 참 우리 대통령실 대단합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이 26일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면직 처리됐다. 조상준은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의 전화를 한 바 없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단지 일신상의 이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되죠. 온 천지사방 신문에 거의 톱뉴스식으로 일제히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서 이게 왜 관심사일까 잘 모르더군요. 다만 일각에서는 국정원 내부의 적폐청산에 착수했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바로 사표를 쓴 원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적폐청산이 안 되다 보니 국정원 2, 3급 인사는 지금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웃대가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래 사람들 인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판에 조상준이 마련한 인사안이 국정원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인사 혼란은 여전합니다.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러다가 국정원의 이 기조실장까지 이 인사 혼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고 보니 용인술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으뜸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인재를 찾았었고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용인술은 군사정권이라 부르는 군인 대통령보다 못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리는 들어올 때든 떠날 때든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를 임명한 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틀 전인 10월 25일 오후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경찰이 유동규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동규는 기자에게 집이 노출돼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복심 김용에게 8억 4,700만 원을 친다는 핵심 고리입니다. 그는 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에 여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정진상이 자신에게 연락해서 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기소된 데 대해서도 이재명과 김문기와 이 뉴질랜드 여행에서 함께 골프장 카트를 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꼼짝 못할 증거입니다.
유동규는 기자에게 자살당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장동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 정영학이라는 스모킹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가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여는 마지막 검은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처럼 내부의 고발자로 인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유동규의 입에서 그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과 곽상도 등 뒷배 한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장동의 실체는 여전히 물밑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누구다. 다들 알면서 그분이 누구다. 말들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밭이 500억이다. 아니다. 1조 원이 넘는다. 아니다. 한 3, 4, 7억 원 될 것이다. 잠겨있을 범죄 수익에 대한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수사에 실망한 대중에게 이훈석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일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작은 종잣돈으로 어떻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참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느라 아주 진땀을 뺀 분인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대한 한탕을 누가 등 뒤에서 지휘했는가? 즉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의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거대한 사기극에 스스로 설계를 했다고 자랑했던 이재명이 배임의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배임죄의 죄책을 질 것인가? 당연히 검찰 수사는 성남시청 혹은 이재명의 지시와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의 몸으로 법정에 선 유동규의 입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월 24일 정의신문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남시장이 정한 것이지 어떻게 유동규가 힘을 써서 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영학 등이 유동규가 힘을 써서 뭔가를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성남시장이 다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결정을 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인 것은 아느냐. 말하자면 자신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하수인일 뿐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반론입니다. 솔직히 엄청난 반란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지난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할 때 이미 예측됐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의 이름이 무려 18차례나 등장한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공소장의 말입니다. 언론은 지난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는 당장 남욱 등이 성남시 의원에게 유동규를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말한 일이 적혔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직대 조직을 총괄했고 그리고 이재명의 승인하에 일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과거 대장동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인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돌린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해왔습니다. 저도 그 액수를 계속 외우고 있으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해야 할 돈을 모두 공공환수로 포장한 것입니다. 5,503억 원. 그러다가 이재명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을 땐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문제가 곧 배임 혐의로 직결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재판을 받는 김만배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이미 이건 이재명이 지시에 따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재명 지시는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지시가 아니라 이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배임죄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식 방침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국 자칫 이재명에게 배임죄가 덮칠까 민주당이 방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대장동 관련자들은 이제 하나 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사람, 그 중에서 유동규야말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한 자인이 이른바 스모킹건입니다. 이재명은 초조해졌습니다. 나날이 조여오는 검찰 수사망에 숨쉬기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21일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자기에게 배임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똘똘 뭉쳐 진실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동안 진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으로 포장을 해놓은 것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재명이 죄를 만들려고 검찰이 진실을 조작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죄 없는 이재명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 드는 걸까요? 검찰총장 이원석은 그런 음모론에 선을 쫙 그었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참 명언 같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 때 이런 명언을 가끔가다 얘기하더니만 요사이 우리나라 검찰은 명언 제조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제가 꼭 외워두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동아일보에서 특종이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에게 각각 건넨 1억원과 5천만 원이 대장동 분양 대행을 독점했던 분양 대행업체가 대장동 사업을 따내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건넸던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유동규와 남욱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전달 경로와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 이모라는 자가 이 천화동인 사업 소유주인 남욱에게 12억 원 가량을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 대장동 일당이 시행을 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 분양 대행을 맡았고, 이후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 업체의 대표 이모라는 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 박영수의 인척입니다. 이 업체는 12억 원을 포함해 2014년 5월에서 9월까지 총 22억 원가량을 남욱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욱은 그 중에 8억 원을 김만배에게 건넸고, 그리고 김만배는 다시 이 중에서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 돈이 팍팍팍 줄어들어서 3억 6천만 원이 유동규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유동규는 이 돈을 받은 시점 전후인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캠프에 갔죠. 그러니까 재선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낸 것입니다. 남욱이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진술이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공사에 복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유동규가 3억 6천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기상 이재명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도 옛날에 뭐 선거 캠프에 있어 봤지만 선거 캠프에 있으면 참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3억 6천만 원 유동규가 그 돈 쉽게 썼을 겁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유동규는 자신이 받은 3억 6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전혀 열지 않았는데 최근에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김용과 정진상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은 당시 성남시 의원 재선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리고 정진상은 이재명 재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규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돈에 대해 세발이 피라고 말해. 그 외에도 엄청난 돈이 건네졌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발이 피면 아마 적어도 이 돈보다 한 10배, 아니 한 100배에 가까운 돈이 건너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 대장동 일당 정영학, 남욱 등이 이와는 별개로 4차례 55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남욱 등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김용, 정진상 등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다른 선거 때도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영학은 2013년 12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위례투자 1, 2호, 그리고 위례 파트너 3호 등으로부터 자신의 용인시 수지아파트를 담보로 9억 2원을 빌렸습니다. 위례투자 1, 2호의 소유자는 동업자인 정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례 파트너 3호 소유자는 바로 정영학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본인과 동업자가 소유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일단 돈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돈을 좀 쓸 요량으로 집을 담보로 넣은 겁니다. 정영학은 급히 현금으로 쓸 돈이 있어 9원을 빌리는데 당시 남욱과 정영학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검찰은 이 9억 원이 대장동 인허가 등 로비 목적으로 사용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로비 목적으로 사용이 됐겠죠. 일부라도 말입니다. 수상한 자금 조성은 2017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정영학은 2017년 6월 그 아파트를 위례 파트너 3호에 매도한 후에 15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남욱이 2017년 김용에게 수천만 원 뒷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입니다. 위례 파트너 3호는 2년이 더 지나서 2019년 10월이죠. 이 아파트 역시 정영학이 소유한 천화동인 5호에 16억 4천여만 원에, 그래 1억 2천만 원이 더 보태져서 팔았습니다. 남욱도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담보로 자신이 실소유한 A 법인으로부터 15억 6천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왜 빌렸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대선 자금을 20억 원 이렇게 요구한 김용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한 비자금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선 사놓은 돈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그리고 사무실을 담보로 돈들을 빌려서 우선 쓰고 다시 되팔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검찰은 25일 김용을 사흘째 연달아 불러 조사를 했고 유동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김용의 차 안에서 3억과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 6억 2원을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남욱과 유동규 사이에서 돈을 전달했던 정민용은 돈이 건네진 시기에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욱이 건넨 돈은 총 8억 4,7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유동규는 1억 원을 직접 쓰고 1억 4,700만 원은 남욱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검찰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김용이 받아간 6억 원의 용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자, 이제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에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방탄조끼를 내부리나 입고 전대미문의 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을 한 손에 꽉 틀어쥐어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로 있었습니다. 야당은 말만 협치를 외칠 뿐 사실상 협치를 외면하고 따라서 협치는 물 건너간 지 오래였습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은 물론이며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채 결국 개혁은커녕 절대 다수의 야당에 집권 여당이 질질 끌려다니자 심지어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이재명이 살아남는 게 윤석열에게는 가장 좋은 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미적거린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 아래 검찰은 도대체 뭘 한다고 대장동 게이트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끝내는 정치적 사건으로 키워놓았는가. 검찰은 작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 52일 만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관련자들을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인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뒷배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이를 설계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이재명과 연결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문재인 검찰이 말입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유동규를 처음 기소할 때는 배임 혐의를 쏙 뺀 채 뇌물죄만 적용해서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조차 샀습니다. 유동규 뇌물로 체제하고 모든 걸 다 듣자, 이렇게 결론을 냈겠죠.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아마 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이 자신의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며 자신의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간다. 이 죄 없는 이재명이가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말했지만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칼을 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하겠지.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검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남욱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검찰 수사팀이 바뀌고 지휘부가 안정을 찾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사팀은 8월 말 대장동의 판박이라는 위례 신도시 의혹 수사에 착수하고 이후에 유동규와 남욱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처음으로 이재명의 불법 선거자금 관련 정황을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이죠. 이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 대표이자 기자인 박종명 기자가 쓴 기자수첩 기사로 인해 시작이 된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6개월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종명의 기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남이 뜰이라는 회사가 이 대장동 사업에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그 이면에 이재명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의 입소문이 떠들고 있다. 그리고 33일 만인 작년 10월 3일 유동규가 구속됐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유동규가 기소될 때는 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쏙 빠졌습니다.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 3억 5,200만 원과 훗날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약속만 포함시켰습니다. 유동규 혼자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설계하고 결정했다는 논리입니다. 거짓말이죠. 이재명 스스로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화자찬 자랑을 한 대장동이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의 작품이 된 이 이상한 결과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장동 수사에 성남시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진행시켰고, 그리고 시장실과 시장 이메일 압수수색은 늦출 대로 늦췄습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죠. 너무 늦춘다. 이메일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다가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압수수색의 ABC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대장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둘. 한 분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또 한 분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이 유한기, 김문기 두 분이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인데 말입니다. 유한기는 위례사업 책임자로,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문기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반대했던 인물로, 유족들은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다가 유동규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시 유동규에 대해서는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며 이 측근인 것을 부인했고, 그리고 김문기는 하위 직급이라서 얼굴도 모른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10월 19일이죠. 이 김용이 전격 체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이 전격 체포되면서 이재명이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해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는 혐의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실제 넘어간 돈은 아마 6억일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조단위 불법 수익이다. 조단위도 훨씬 넘는 불법 수익이다. 이런 불법 수익에 고작 8억 왜 말이냐. 3천억을 벌었다. 뭐 5천억을 벌었다는 말도 있죠. 어쨌든 3천억을 벌었다는 김만배를 놔두고 1,000억 원을 번 남욱이 8억을 냈다면 누가 믿겠느냐. 그러자 이재명은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물귀신 작전을 펴다가 나중에는 부산저축은행 그건 쏙 빼도 좋다. 특검하자.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동규가 피식 웃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딱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재미있더라. 말려 죽이겠다. 참, 뒤에 말, 말려 죽이겠다. 무슨 말입니다. 내일은 바로 이 유동규의 말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파장과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에 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과 김홍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윗선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윗선은 누굴까요? 바로 서훈입니다. 그런데 서훈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요? 국가원수 문재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진실은 결코 둘이 아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이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